안녕하세요.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가장 변호사를 많이 찾는 범죄가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298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폭행 또는 협박을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 10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형법에는 폭행과 협박을 해야만이 죄가 된다고 했는데 근데 친구죄가 폐지되면서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아요.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살살 됩니다. 폭행,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추행죄에 대한 혼란이 생긴 거죠. 직장에서 밑에 있는 직원 머리카락 만졌는데 살짝 어루만졌는데 강제추행이 된 거예요. 추행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다 범죄 행위가 된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했을 건데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왜 CCTV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살짝 여성과 지나치면서 여성의 엉덩이를 꼬집죠. 그리고 끝났어요. 카메라에는 CCTV에는 그게 잡히지 않았죠. 여성은 저 남자가 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남자는 난 움켜쥔 적이 없다. 그런데 강제추행이 됐건 강간이 됐건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한 90% 이상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에 의해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니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증거가 없느냐?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피해자의 진술이 바로 증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뭐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도 바로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일부러 악심을 먹고 자기가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구체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면 그 증거가 될 수 있죠. 거짓말이라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억울한 피해자도 있지만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억울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변론을 해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 이제 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엄청난 전문성의 영역이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정말 없다는 걸 입증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적지만 피고인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무죄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도 마찬가지고요.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든 인정하든 간에 대부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소를 하고요. 죄를 인정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안 했을 때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면서 법정 구속을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하면 뭐 없던 일이 되겠죠. 그렇지만 피고인이 무죄를 다퉜는데 판사가 무죄 선고를 하지 않고 유죄 선고를 하게 되면 역시 법정 구속을 해요. 그리고 죄를 인정할 때에 비해서 형량은 좀 더 무겁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성범죄는 남자 여성을 상대로 하는 그런 성범죄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목욕탕에서 성인 남성이 이제 어린애의 성기를 만지작거린 사건이 있었어요. 아동 성추행이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아청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1,000만 원 받은 사례가 있고요. 남자가 남자를 추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찜질방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찜질방에서 자는 남자를 상대로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남자가 잠들었을 때 은근히 남자의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랄지 껴안는다랄지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고요. 강제추행 관련해서도 이제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일단 강제추행의 정도, 머리카락을 살짝 만졌다랄지 불해지였건 부분을 더듬었다랄지 이런 경우는 사실 강제추행 중에서도 수위가 좀 낮아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랄지 그러면 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고 또 벌금형 받을 수도 있어요. 강제추행의 정도가 여자의 가슴이랄지 아니면 여자의 은밀한 부위 이런 것을 상대로 행해지게 되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용서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벌금형 받기만 해도 선고한 사례에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기소돼서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간혹 벌금형 선고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만에 하나 여성의 어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은밀한 부위를 강제추행하고도 이를 부인한다던가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 선고를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